안녕하세요. 윤성윤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공부 방법과 수험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합격 꿀팁 전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순서는 먼저 공부 기간이랑 공부 시간, 그리고 선택 과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순환별 공부 방법, 그 다음에 1차 병행 방법,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고 모의고사, 그 다음에 단거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식이나 기타 추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부 기간은 제가 첫 번째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2개월이 걸렸어요. 처음에 이제 2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6월부터 동차반을 진입해서 6월부터 그 다음 연도 8월 이제 2차 시험까지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저도 1년 안에 붙겠다라는 의지와 욕심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부 시간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동의 카페나 다른 수험생들 이제 합격자 수기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기 카페에 들어가서 제가 참고할 만한 단시간에 합격하셨던 분들의 수기를 토대로 좀 가장 효율적이다 생각하는 그런 스케줄, 그런 공부 방법, 공부 시간을 좀 캡처를 해서 그거를 조금 많이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많이 참고하진 않고 뭐 공부 시간 같은 경우나 시간 활용법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빨리 붙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6월부터 한 1차 보기 한 3월까지는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찍어야 엉덩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14시간 송공부 시간이 나와야 합격한다 이런 말을 진짜 곧이곧대로 믿고, 저는 주변에 뭐 아는 사람도 없었고 혼자 공부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강사님들의 말을 믿고 처음에는 그렇게 계속 달렸고, 특히 영순환 1순위 때까지는 좀 체력이 또 잘 돼서 그렇게 오래 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1차 병행을 하면서 좀 많이 체력이 떨어졌는데 그 5월달에 1차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는 좀 공부 시간이 오히려 많이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최대한 한 11시간? 많으면 12시간? 그리고 뭐 10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은. 이거는 뒤에서 이제 뭐 순환별 공부 방법이라든지 뭐 기타 뭐 체력 관리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 과목은 전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경제랑 정치외교 전공이기도 하고 솔직히 경영조직은 너무 암기할 게 많다고 해서 안 그래도 시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영조직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민사소송법도 당연히 법 쪽이라 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노동경제는 사실 학부 때 뭐 배운 적은 없지만 어쨌든 수요 공급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도 경제학의 지식을 좀 있다고 하시면 저는 쉽게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는 공부 시간도 줄여졌고 저는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영순환 때는 저는 개념과 그 어떤 전혀 처음 접한 것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도 열심히 했고, 근데 그날 이제 복습과 예습은 꼭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사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재밌어서 좀 많이 빠져서 열심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이수진 선생님 노동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기 때는 이해를 위해서 통합노동법을 사용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게 정말 통합노동법이기 때문에 수험에 조금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이해하는 데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도식화도 잘 해주시고 필기를 또 해주시지만 그거를 그냥 수업 시간에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저는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저한테 맞게 흡수를 시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정을 매일매일 거쳤어요. 특히 연기 때 평일반 때는. 그래서 끝나고 와서 복습하고 이 부분은 이해했고 모르면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동차반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승민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승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처음에 일단 구조화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반복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대원소 정기관 그 부분을 각자 이제 그 선생님의 콕 행정소송법 그 이제 강의 교과서에서 이 순서대로 좀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올 법한 쟁점들 위주로 그리고 계속 수업 시간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두고 대목차만이라도 잡아보고 계속 연습을 시키셨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목차가 어느 정도 머리에 딱 잡혀야 이게 바로 쓰기 수월하기도 하고 실제로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답안지 순서가 뭐 나중에 생각나서 뒤에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목차를 좀 잡는 게 영순환의 조금 행정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목차 잡는 방법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너무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 정말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좀 적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김유미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인사는 뭔가 다 책을 읽으면 다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을 하자니 또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특히 연기 때는 정말 개념 특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파트별로 좀 외워야 되는 개념들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유민 선생님이 주신 mp3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그 개념을 정말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제 연결고리가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 때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노동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강의 열어주신 거를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자신감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연기 때는 거의 수요 공급 위주로 노동 공급, 노동 수요 위주로 하는데 이 부분만 좀 이해를 잘 해도 나머지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인사랑 겹치는 내용도 조금 있고 이거를 좀 약간 경영학적 마인드긴 하지만 이거를 노동 경제로 가져와서 조금 그래프나 이런 수식으로 푸는 내용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 때는 수요와 공급 이제 강사님 강조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고 저는 장성구 박사님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그 스타일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사님 선택했던 4명의 강사님 선택한 이유도 저는 다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이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랑 핏이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1년 길게는 더 몇 년 동안 강사님을 따라서 강사님한테 어느 정도 의지도 하고 하면서 수험 생활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강사님이 나랑 잘 맞는지 그다음에 나와 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강사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병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민법은 사실 동차반 진입할 때부터 계속 그냥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로. 사실상 저도 이제 그 황보수정 선생님 민법을 들었는데 저도 이분이랑 또 스타일이 맞기도 했고 강의 스타일도 재밌고 저는 좀 이해가 잘 돼서 계속 이분 수업을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라서 실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실강을 좀 듣고 질문을 좀 하고 싶긴 했는데
그래도 수업을 들으면 웬만큼 다 이해가 될 만큼,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좀 없게끔 많이 강의를 해주시는 편이라서 강의를 많이 들었고, 실제로 얼굴은 뵌 적은 없지만 저는 약간 정신적인 멘토처럼 그렇게 삼고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시기 때문에 그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거의 1차 시험 5월달까지는 거의 한 1년 내내 민법을 했던 것 같아요. 민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놓으면 또 까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집중을 했고, 그리고 뭐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선생님 열어주시는 1차 강의 들으면서 실제로 문제풀이까지 계속 따라갔고, 그다음에 노동법이랑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도 사회보험법은 사실 거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뭐 기본 강의, 그다음에 뭐 기본 이론 강의,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풀이, 이거 순서대로만 따라가고 실질적으로 1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가지면 크게 뭐 못할 건 없는 과목이라서 그렇게 했고, 노동법도 사실은 그냥 노동법 1~2만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0순환, 1순환 노동법이 잘 되어 있으면 솔직히 거의 공부할 게 없긴 하거든요. 뭐 노동법 실제로 2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 뭐 특히 뭐 기타 자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를 하고 암기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면 솔직히 거의 뭐 판례나 기타 조문 같은 경우는 거의 숙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0순환, 1순환 잘 따라가면 1차 노동법까지는 당연히 좀 약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병행을 했고, 그다음에 1순환 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는 좀 구조화 작업에 좀 매진했어요. 0순환 때는 어느 정도 저는 조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개념이 좀 잡혀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조화 작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조화라는 게 답안지를 쓸 때 어쨌든 1순환까지는 모의고사를 뭐 맨날 보고 항상 자주 보진 않거든요. 그래도 막 메타인지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 강의 때마다 선생님들이 퀴즈 내주시기도 하고 뭐 문제 풀어보라고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목차가 머릿속에 띄워진 단계가 이제 1순환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1순환부터 계속 작업을 해야 2, 3순환 때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화를 이제 수험생분들 상담할 때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이 하나 판례를 외우는 것보다 이 판례가 왜 나왔고 어디에서 쟁점이 되겠고 이런 부분을 구조화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전 단권화 할 때도 사실은 구조화 작업을 좀 매진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1순 때는 정말 조금 더 살붙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이제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1순환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정말 올인을 했기 때문에 1순환 때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기 한 60%, 70%까지는 시험장 가기에 한 70%까지는 잡혀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좀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 항상 점수도 잘 나왔고, 그게 0순환 때부터 계속 노력한 게 있었기 때문에 1순환 때 그 정도로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 여름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은 당연히 있었죠. 그래도 하루하루 목표를 짧게 정해서 이걸 이뤄가면서 좀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기 효능감을 좀 높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험 생활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1순환까지는 그렇게 했고,